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직업정보론 공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2장으로 들어와서요. 직업분류의 공부를 시작했는데 제가 칠판에 적어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출제가 되는 논점을 공부하기 전에 2017년 하반기에, 그래서 이제 2018년부터 시행되는 거긴 하지만 한국표준직업분류가 10년 만에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정의 특징을 공부를 했죠. 이게 이제 출제가 되면 아마도 2018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신설된 직업으로 옳지 않은 거 뭐 이런 문제 나오겠죠. 그러면 통합된 직업이 하나 슬쩍 들어갈 겁니다. 기계조작직 이런 게 들어갈 건데, 그때 여러분들 제가 강조드린 것처럼 방재기술자 및 연구원은 통합된 직업이 아니라 신설된 직업이라는 것들을 조금 신경 써서 봐주시는 거. 그 외에 나머지는 그냥 흐름으로 쭉 가져가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개정의 특징이 끝나고 나면 작은 2절이죠. 직업의 개념 486페이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앞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식뿐만 아니라 주관식에서도 다 출제가 되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얘기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다 2차에서도 출제가 되는 문제 논점이기 때문에 가급적 암기를 좀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려요.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직업의 개념을 볼 겁니다. 도대체 분류의 대상인 직업이란 뭘 얘기하느냐, 이걸 표준직업분류가 머릿말에다 써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 표준직업분류의 입장에서 직업이란 뭘 얘기하느냐 할 때, 직업은 국제표준직업분류에서 쓰고 있는 직업의 개념을 갖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표에서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데, 직업, occupation이란 말을 번역한 거예요. 유사한 직무의 집합,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유사한 직업의 개념인데, 여기서 우리는 직업의 개념하고요, 사실은 직무의 개념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업 그러면 유사한 직무의 집합이다. 이 말을 외웠다가 쓰셔야 됩니다. 유사한 직무의 집합이다. 그럼 여기서 유사한 직무란 뭘 얘기하는 거냐? 유사성이 높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뒤에 건 가볍게 읽으시면 되고, 직업이란 occupation, 직업이란 뭐냐 그러면 유사한 직무의 집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직업의 개념이 다 끝났나? 그렇진 않죠. 그러면 유사한 직무의 집합이라고 한다면 직업을, 유사한이란 말도 우리가 알고 집합이란 말도 아는데 요 직무가 뭐냐 이 얘기가 나와야죠. 그러면 직업이란 유사한 직무의 집합이라고 개념 정의할 때 직무란 뭐냐 이 얘기 나오죠. 이게 이제 요 개념이에요. job이라는 개념을 번역한 건데, job. 직무란 뭐냐? 그 밑에 보시면 자영업을 포함해서 특정 고용주를 위해서, 여기까지 뭐 목적이니까 가볍게 읽으시고요. 개별 종사자들이 수행하거나 또는 수행하여야 할 일련의 업무와 과업을 말한다. 이걸 외웠다 쓰셔야 돼요. 개별, 그 직업에 종사하는 개별 직무 종사자들이 하는 일 또는 하여야 하는 일이죠. 하여야 하는 일. 그래서 우리는 이 개별 종사자들이 하는 일, 이걸 우리는 업무라고 표현하고요. 업무. 또는 하여야 할 일, 이거 영어로 따지면 이제 duty, 의무의 개념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번역해서 우리는 과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job의 개념이죠. 직무란 개별 종사자들이 하는 업무나 또는 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하고요. 이런 것들이 유사한 이런 것들끼리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occupation, 직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직업과 직무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세요가 2차 주관식 문제예요. 그러면 직업과 직무의 개념을 쓰라 그러고는 이거를 2점씩 4점을 주든가 3점씩 6점을 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은 외우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직업과 직무의 개념 공부했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직무라는 말 되게 많이 씁니다. job이라는 말 많이 쓰죠.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을 해서는 뭐
직업 소개 알선해주는 사이트 같으면 잡코리아 이런 말도 쓰고 하잖아요. 근데 잡이란 말은 많이 쓰는데 실제로 직무라는 말은 많이 안 써요. 우리나라에서는. 직업이 뭐예요? 어디 뭐 쓰라고 뭐 직업난 이렇게 돼 있죠. 그 직업이라는 말로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돼요.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직무라는 개념을 쓰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안 쓰죠. 잘 안 씁니다. 우리나라는 좀 약간 산업공상 뭐 이런 유교주의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똑같은 개념이더라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쉽게 얘기를 하면 되게 천박하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좀 더 돌려서 말하거나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유식한 사람인 것 같고 점잖은 것 같고 이런 마인드가 좀 있어서 이걸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보면 뭐 직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직업이 뭐예요? 여러분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그 건축 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속칭 노고다 뛴다 그러잖아요. 그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직업이 뭡니까? 또는 여러분들 음식점 같은 데서 왜 고깃집 같은 데서 왜 서빙해 주시는 분들 있죠? 왜 아주머니들 그런 분들의 직업이 뭐예요? 얘기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직무라는 말을 쓰면 굉장히 쉽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저 건축 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잡의 개념을 쓰는데 외국 애들은 전부 다 그냥 what job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꼭 보면 직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직업 전문가가 되실 거니까 여러분들은 직무의 개념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직무의 개념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직업이란 이 유사한 직무들을 모아놓은 것, 집합이 직업이다. 직업과 직무의 개념이에요. 자, 이게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런 직업의 개념에 해당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떤 활동이 이게 직업 활동이냐 직업 활동이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뭐냐. 직업의 요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의 성립 요건 네 가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어떤 일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계속성이 있어야 돼요. 계속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제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회성과 윤리성을 갖춰야 됩니다. 사회성과 윤리성이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계속성이 인정되고 경제성이 인정되더라도 반사회적이거나 또는 비윤리적인 활동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표준직업분류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하나 더 있는데 아무리 위에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했다더라도 어떤 활동이 구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면, 즉 속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라면 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표준직업분류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속박된 상태에서 활동이 아니어야 한다. 비속박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요 네 가지가 직업의 성립 요건이에요. 직업활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한국표준직업분류가 요구하고 있는 요건이 요 네 가지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업의 개념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직업의 요건, 직업활동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양가로 1, 2, 3, 4 직업의 성립 요건 네 가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객관식에서야 뭐 당연히 직업의 성립 요건, 직업활동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거 나오면 다른 거 하나 슬쩍 바꿔치기 하면 골라내시면 되고요. 주관식으로 가시면 직업의 성립 요건을 네 가지 쓰세요. 또는 세 가지 쓰고 설명하세요. 그래서 2점씩 6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업의 성립 요건은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직업의 성립 요건의 첫 번째가 뭐냐? 직업 활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활동이 직업 활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속성을 가져야 돼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계속성은 뭐냐? 일시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서 어떤 활동을 주기적,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일의 계속성은 일시적이 아닌 것으로서 주기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예시도 표준직업분류가 들고 있죠. 자, 그래서 일의 계속성 보세요. 첫 번째, 자, 일의 계속성이란 동그라미 2번에 있네요. 일시적인 것을 제외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박스 안에 그 기억 렌티그 네 가지 있죠? 요걸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의 계속성이란 요 개념을 설명할 때 일의 계속성이란 뭐냐? 그러면 일시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것만 별도로 쓰라는 문제가 2차에서 나왔었어요. 직업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일의 계속성의 내용을 네 가지 쓰세요.
그게 2차 주관식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요 박스 안에 있는 요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계속성이란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일시적인 것을 제외한 것으로서 박스 안에 첫 번째,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하는 것. 두 번째, 자, 매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세 번째, 명확한 주기는 없지만 어쨌든 뭔가를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마지막으로 네 번째,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을 것.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춘 것이에요. 그래서 직업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계속성이란 일시적인 것을 제외한 것으로서 이런 것을 말한다. 이렇게 개념은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별도로 출제까지 됐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일의 계속성, 직업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일의 계속성은 논스톱으로 처음부터까지 쭉 쉬지 않고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계속성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서 무언가를 주기적 반복적으로 행한다면 이것이 매일 하든 매주 하든 매월 하든 매 계절적으로 행하든 더 나아가서는 명확한 주기는 없지만 어쨌든 어떤 일을 일시적이 아닌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계속성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봄, 여름에는 안 하는데 찬바람 불면 가을, 겨울에 시작하고 봄이 되면 다시 그 일을 안 해요. 이거 여러분들 일의 계속성이 인정될까요? 직업의 성립 요건으로서? 당연히 인정되죠. 매 계절적으로 찬바람이 불 때만 하는 일이라면 이것도 계속성은 인정된다. 됐죠? 자, 그래서 일의 계속성의 내용, 일시적인 것이 아닌 활동으로서 박스 안에 해당하는 이 네 가지를 말한다.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의 계속성이 인정되면 직업 활동으로 인정하나? 그렇지 않아요. 일의 계속성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 일의 계속성, 이 요건에다가 더 나가서 이 활동이 직업 활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요. 경제성을 갖춰야 됩니다. 경제성. 그럼 경제성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경제적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냐? 아니에요. 경제적 수입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 경제적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제적 수입이 경제적 거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제적 수입이 있어야 돼요. 이걸 표현을 한국 표준 직업 분류는 뭐라고 했느냐? 경제적 거래 관계가 성립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경제성이란 경제적 거래 관계가 성립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걸 외워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 거래 관계가 성립하는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제적 거래 활동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거래 관계가 있더라도 이것이 경제적 수입이 없다면 경제적 거래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요. 반대로 어떤 경제적 수입이 있더라도 이것이 거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면 이건 경제적 거래 관계가 수행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제적 수입이 있어야 되지만 이것을 포함해서 이것이 거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제적 수입이어야 한다. 그걸 경제적 거래 관계가 수행돼야 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따라서 어떤 일을 어떤 사람이 계속적으로 수행하더라도 경제적 수입이 없다면 경제성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죠? 경제적 수입이 없으면 경제적 거래 관계를 한 것이 아니니까 경제성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제적 수입이 있더라도 이것이 거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제적 수입이 아니라면 이것도 경제성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경제성의 개념은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합니다. 자, 경제성 볼까요? 동그라미 1번에 있네요. 직업은 또한 경제성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 경제성이라 함은 나왔죠? 이게 중요하다고요. 경제적 거래 관계가 성립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고요. 따라서 경제적 수입이 없는 거면 이거는 경제적 거래 관계가 성립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 자원봉사 활동 같은 것들은 직업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경제성 인정되지 않아서 무급의 자원봉사자라는 직업은 없어요. 그런 직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직업의 성립에는 비교적 엄격한 경제성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거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제적 수입이 아니라면 설사 경제적 수입이 있더라도 이거는 경제적 거래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경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자연 발생적인 이득의 수치나 우연하게 발생하는 경제적 과실 이런 것들은 경제적 수입이 있더라도 경제성 인정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복권 당첨 수령자 이런 직업 없어요.
복권에 당첨돼서 여러분들 매월 경제적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요.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경제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더라도요, 사회성과 윤리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또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표준직업분류는 계속성과 경제성 외에 사회성과 윤리성이라는 요건을 하나 더 요구하죠. 그럼 사회성, 윤리성이란 뭐냐? 반사회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활동이라면 이것 또한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아무리 계속성과 경제성이 있더라도 이것이 반사회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활동이라면 표준직업분류는 직업활동으로 보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기적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정독도서관에 가서요. 정독도서관에 가서 거기 공부하러 온 친구들이,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식당에 도시락을 먹으러 간 사이에 가방을 뒤져서 여러분들 전자계산기나 책을 훔쳐서 이것을 갖다 팔아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저 여러분들 계속적 활동이고요. 경제적 거래관계 인정될지 몰라도 반사회적 활동이죠.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행위잖아요. 이거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남의 물건을 훔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주기적 반복적으로 이런 사람들, 절도자라는 직업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도나 절도나 또는 밀수, 도박 이런 범죄 행위들은 사회성과 윤리성을 갖춰야 반사회적인 범죄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은 사회성, 윤리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특정인이요, 주기적으로요, 성매매 행위를 통해서 경제적 수입을 얻어서 생계를 유지해요. 그러면 이거 직업으로 인정됩니까?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매춘, 성매매 행위 이런 것도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왜? 직업의 성립 요건으로서 표준직업분류는 사회성과 윤리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비속박성. 따라서 아무리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하더라도 속박된 상태에서의 활동이라면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좀 이따 우리가 표준직업분류의 예시를 볼 건데, 그 대표적인 예가 범죄를 저질러서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서 교도소에 징역형을 살고 있는 사람의 교도소 내에서의 강제노역 활동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교도소에 가서 강제노역을 하잖아요. 이 강제노역 활동은 위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합니다. 이거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활동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왜? 속박된 상태에서 활동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도소 내에서의 강제노역 활동이나 수형자죠.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당하면서 강제노역하는 사람의 활동,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왜 사회복지시설에 강제 수용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강제 수용된 자들이 시설 내에서 행하는 경제활동이 있다면 이것도 속박된 상태에서 활동이라서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직업의 성립요건 4가지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든 예시처럼 표준직업분류는요, 이 직업의 성립요건 4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한 활동은 언뜻 보기에는 직업활동처럼 보이더라도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한국표준직업분류가요,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이 4가지 중에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를 한 10가지 들고 있어요. 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를 10가지를 들고 있어서 그 10가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0가지가 있거든요. 이걸 눈에 많이 익히셔야 돼요. 객관식, 주관식에서 다 여러분들 출제가 됩니다. 이건 표준 직업분류가 들고 있는 예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488페이지에 심화학습이라고 해서 나왔죠. 그 박스 안에 제가 넣어드렸는데,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활동으로 보지 않는 예, 1번부터 10번까지 있죠. 이것들은, 이런 활동들은 직업활동 비슷하지만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인데 이걸 지금부터 우리가 좀 해쳐 모여 할 건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1번부터 어디까지일까요? 7번까지네. 그죠? 1번부터 7번까지 있죠. 요렇게 묶으세요. 요렇게 묶으시면 여러분들 1번부터 7번까지에 해당하는 활동들은 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표준직업분리가. 왜냐? 이 직업의 성립 요건 중에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죠? 여러분들 이렇게 묶어서 경제성이라고 쓰세요. 경제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활동이에요. 경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예요. 그래서 그 예시들이 봤더니 1번 보세요. 이자나 주식배당 또는 임대료 등과 같은 자산 수입이 있는 경우 이게 경제적 수입은 있지만 이게 뭐예요? 경제적 거래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다음 두 번째가 연금법이라든가 뭐 국민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의 사회보장이나 민간보험에 의한 수입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해고가 됐어요. 그래서 재취업을 할 때까지 구직활동을 전제로 해서 예를 들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잖아요. 매월. 그러면 이 구직급여에 의한 수입이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직업활동으로서의 경제활동, 직업활동으로서의 경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수입이 있더라도 경제적 거래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직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연금 뭐 수령자 이런 분들 전부 다 직업활동으로서의 경제성 인정되지 않아요.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경마나 경륜 이런 거에서 왜 이게 배팅해갖고 돈 번 사람 있죠? 또는 복권 예를 들면 뭐 연금식 복권에 당첨돼서 매월 500만 원씩 뭐 세금 떼면 한 380 몇만 원 된다 그러는데 이게 매월 내 통장에 꽂혀요. 20년간 연금식 복권이면 20년간 매월 50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경제적 수입이 있긴 하지만 직업 성립 요건으로서의 경제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경제적 거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제적 수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주식 투자에서 왜 시세 차익 올리는 사람들 경제적 수입이 있지만 이거 직업 활동으로서 요건으로 요구되는 경제성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죠. 예금이나 적금을 인출하거나 보험금을 수취한다거나 또는 뭐 금융자산, 토지 같은 거 매각해서 수입이 있는 경우도 경제적 수입이 있지만 이거 경제적 거래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입이 아니라서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고요. 자, 그러면 1번부터 7번까지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묶었죠. 경제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예인데 이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5번, 6번, 7번을 묶으세요. 이런 세 가지 활동은 경제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활동인데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거기다 쓰세요. 비경제활동인구라고 할 거예요. 비경제활동인구라고 해서 우리가 나중에 노동시장론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또는 뭐 실업률이나 이런 거 계산할 때 총인구의 분포를 나눌 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 5, 6, 7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비경제활동 인구고요. 이런 사람의 활동은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경제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그래서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하죠.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인구란 뜻이거든요. 그 세 가지가 뭐냐? 5번이 자기 집의 가사활동에만 전념하는 경우죠. 대표적인 예는 전업주부 같은 거예요. 근데 뭐 전업 남편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집의 가사활동에만 전념하는 사람의 활동은 경제성 인정되지 않아서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전업주부라는 직업은 없어요. 그런 직업은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활동, 전업 가사노동에 전념하는 사람의 활동은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경제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런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은 노동시장론에 가시면 우리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할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가 똑같아요. 전업주부처럼 전업학생 같은 경우죠. 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학업에만 전념하는 사람의 활동은 경제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고요. 이런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은 전업학생, 그래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7번이죠. 이게 무급자원봉사자의 활동이에요. 무급자원봉사자의 활동. 그래서 무급자원봉사자의 활동은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경제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무급자원봉사자는 노동시장론에서 가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됐죠? 그래서 경제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얘 7가지 중에서 특히 5, 6, 7은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좀 별도로 빼세요. 나중에 이거 출력을 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면 8번과 9번을 묶어야죠. 8번과 9번을 묶으면 이 사람들은 경제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고 8번과 9번은 비속박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예요. 비속박성이라는 직업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즉 속박된 상태에서의 활동이라는 거죠. 속박된 상태에서의 활동이기 때문에 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입니다. 그 두 개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두 가지예요. 읽어보시면 8번이죠. 8번이 사회복지시설에 강제 수용된 자의 시설 내에서의 경제활동이죠. 사회복지시설에 강제 수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수형이란 말 안 쓰고 수용이란 말 써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강제 수용된 자의 시설 내에서의 경제활동. 이거 다른 요건 다 충족했더라도 비속박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죠. 강제 수용된 자니까. 그 다음에 9번이 수형자의 활동이죠. 즉 범죄를 저질러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서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그 형 집행으로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형자죠. 형벌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수형자의 교도소 내에서의 활동같이 법률에 의한 강제노동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수형자의 교도소 내에서의 강제노역 활동, 뭐 이렇게 출력하시면 될 겁니다. 이 둘은 속박된 상태에서의 활동이라서 비속박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활동이다. 여기가 원래는 하나가 더 있었어요. 하나가 더 있어서 속박된 상태에서의 활동이기 때문에 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얘가 원래는 3개였습니다. 그런데 요게 2017년 개정되면서 하나가 삭제됐어요. 그게 뭐냐면 의무 복무 중인 군인이에요. 의무 복무 중인 군인의 활동이죠. 이 의무 복무 중인 군인의 활동도 요것도 원래는 2017년 개정되기 전에는 비속박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다시 말하면 속박된 상태에서 활동이기 때문에 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게 2017년에 개정되면서 삭제가 된 거예요. 개정 삭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에서 빠졌습니다.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빠졌다고요. 물론 이때 의무복무중인 군인의 활동에서의 군인은 이거는 사병에 한하지 않습니다. 장교도 포함해요. 사병이든 장교든 중요한 건 의무복무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무복무 중인 군인의 활동은 2017년 개정되기 전까지는 속박된 상태에서 활동이라서 여기 속에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삭제돼서 빠졌다. 그래서 지금은 2개만 있다. 2개예요, 지금은. 속박된 상태에서 활동이라서 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시는 2가지라고요. 이거는 삭제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삭제되기 전까지는 기출문제가 있었어요, 2차에.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속박된 상태에서의 활동으로 봐 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를 3가지 쓰세요. 그러면 요거 3가지 쓰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빠졌잖아요. 그게 그 문제는 지금은 이제 출제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출제되겠어요? 속박된 상태에서 활동이기 때문에 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를 2가지 쓰라고 나오거나 아니면 3가지 쓰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건 어디예요? 경제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를 3가지 써보세요. 이렇게 출제가 될 거다. 앞으로는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의무복무중인 군인의 활동은 이제 직업활동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이게 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에서 삭제됨으로써 그러므로 현재는 직업활동으로 인정합니다. 직업활동으로 인정된다. 의무복무 중인 군인의 활동은 현재는 직업활동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이 요게 이제 뭐냐면 요게 사회성과 윤리성 위반이죠. 사회성 또는 윤리성에 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입니다. 그 예시가 이제 뭐 도박, 강도, 절도, 사기, 성매매행위, 밀수 이런 행위들이죠. 예, 이거는 뭐 여러분들 비윤리적이거나 또는 오늘날 비윤리적인 활동인데 범죄 행위로 인정되면 이제 법규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법 위반 행위,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활동으로서 이걸 우리가 통쳐서 이제 법학에서는 사회상규 위반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로는 이제 제3범죄 행위 속에 많이 들어가 있죠. 오늘날 이런 행위를 하면 다 범죄 행위로 인정돼서 처벌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를 몇 가지 쓰세요. 이런 문제가 2차에서 출제가 됐고요. 특히 세 가지 쓰라는 문제가 여기 속박된 상태에서 활동으로 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를 세 가지 쓰세요 했는데 이제 요 놈이 삭제되는 바람에 두 가지 쓰라는 문제로 나오거나 아니면 세 가지 쓰라 그러면 경제성에서 출제되거나 아니면 그냥 퉁쳐서 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예를 몇 가지 쓰세요.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다. 2차에서.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직업의 성립 요건이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직업분류의 기준과 원칙으로 가기 전에 간단하게 3번 직업분류의 목적을 봅시다. 한국표준직업분류는 그러면 왜 직업분류를 했느냐 이거죠. 도대체 이 직업분류를 만든 이유가 뭐죠? 직업분류를 어디다 사용하려고 또는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만들었을까? 이거에 간단하게 봅니다. 그래서 직업분류의 목적은 자, 여러분들 거기 첫 번째 보시면 통계 자료의 일관성, 그다음에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 있죠. 이게 조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계 직업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만드는 기관이 어디건 장소가 지역이 어디건 우리나라에서 직업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만드는 기관들은 모두 통일적으로 한국 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사용함으로써 어디서 누가 만들던 직업과 관련된 정보의 상호 연계성, 통일성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죠. 자, 그래서 1번은 조금 신경 써서 보시고요. 둘째 줄 끝에 있죠. 그래서 직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모든 기관이 통일적으로 표준직업분류를 사용하도록 하여 통계 자료, 그들이 만든 통계 자료의 일관성과 비교성을 확보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 공공 직업정보 제공 자료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직업 관련 통계들이 한국 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사용함으로써 국제 표준직업분류와의 연계성도 좀 높일 수 있게 해주고요.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읽어두시면 되고, 자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읽어주세요. 자,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절로 들어가면 직업분류의 개념과 기준 나오죠. 직업분류의 기준 공부할 겁니다. 여기서는 이거 공부할 거예요. 이제 직업분류의 기준. 자, 그러면 한국표준직업분류는요. 자,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직업의 개념은 이거고 분류의 대상인 직업의 개념은 이거고, 자, 이런 직업활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런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까지 공부했잖아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여기에 충족이 이루어져서 직업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들을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분류를 했느냐. 그래서 직업분류의 기준과 원칙을 지금부터 공부할 거예요. 자, 표준직업분류는요. 직업을 분류함에 있어서 직업분류의 기준으로 뭘 보고 있느냐? 직능을 봅니다. 직능. 그래서 직업분류의 기준 나오면 여러분들은 직능이 떠올라야 돼요. 직능.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한국 표준직업분류에서는요. 직업분류의 기준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직업분류의 기준 나오면 무조건 떠올라야 될 게 직능이에요. 직능. 직업분류의 기준은 뭐라고요? 직능.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바로 출력이 돼야 돼요. 직업분류의 기준은 직능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끌고 나갑니다. 직능이란 도대체 뭐죠? 직능이란 직무 수행 능력이라는 말의 준말이에요. 직무 수행 능력. 그래서 직업분류의 기준은 직능이고
직능이란 말은 직무 수행 능력을 줄임말이다. 직능이죠, 뭐. 직능 됐죠? 그래서 나중에 가시면 우리가 노동시장론에서 노동시장론 공부할 때요. 여기서 임금체계라는 게 있어요. 임금체계. 그래서 임금 결정의 기준, 임금 지급의 형태 그러면 뭐 연공서열급이 있고 직무급이 있고 성과급이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때 보면 절충적인 임금체계 중에 직능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직능급이라는 임금체계는 뭘 어떻게 하는 거냐? 임금 결정의 기준으로 직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수행 능력이 높으면 높은 임금, 직무수행 능력이 낮으면 낮은 임금을 주는 거. 이걸 우리는 줄여서 직능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직업분류의 기준은 직능이다. 직능이란 직무수행 능력을 말한다. 자, 그러면 직무수행 능력이란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직능은 직무의 수행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직무수행 능력에서 직무란 뭐죠? 이거는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직무란 개별 종사자들이 하는 일, 업무나 하여야 할 일, 과업을 말한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직업분류의 기준으로서의 직능, 즉 직무수행 능력이란 뭐다? 개별 종사자들이 하는 업무나 또는 하여야 할 과업의 수행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그래서 직능의 개념 뭐라고요? 개별 종사자들이 하는 업무나 하여야 할 과업의 수행 능력을 말한다. 이걸 쓸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직무의 개념을 외우시면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직업분류 기준으로서의 직능이란 직무 수행 능력을 말하고 직무 수행 능력, 즉 직능이란 개별 종사자들이 하는 일, 업무나 하여야 할 일, 과업의 수행 능력을 말한다. 까지 끝났으면 표준 직업분류는요. 이 직능을 두 가지를 고려해요. 직능, 즉 직무 수행 능력은 두 가지를 고려합니다. 그게 뭐냐? 직능의 수준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직능의 유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능의 수준과 직능의 유형을 구분할 겁니다. 그러면 직능의 수준이란 말은 뭐예요? 수준이란 말은 이제 레벨이란 말을 번역한 거거든요. 레벨, 스킬 레벨. 그러면 직능의 수준, 레벨이란 말은 그러니까 높낮이를 얘기해요. 높낮이, 레벨. 그러면 직능 수준의 개념 우리 쓸 수 있죠? 직능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직능 수준이 뭐죠? 이게 레벨, 높낮이라고 번역이 된다면 직능 수준이란 개별 종사자들이 하는 일, 업무나 하여야 할 일, 과업의 수행 능력의 높낮이를 말하죠. 이게 직능 수준이에요. 직능의 개념을 다 이해하셨다면 그래서 직능 수준 개념 쓸 수 있어야 돼요. 2차에서는 직능 수준, 직능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시오. 2점씩 6점짜리 문제입니다. 그러면 직능이란 직무 수행 능력, 즉 개별 종사자들이 하는 업무나 하여야 할 과업의 수행 능력을 말한다. 직능 수준이란 개별 종사자들이 하는 업무나 하여야 할 과업의 수행 능력의 높낮이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러한 직능 수준의 높낮이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이 사람이 얼마나 교육훈련을 많이 받았느냐. 교육훈련 많이 받은 사람은 직무수행 능력의 높낮이가 높겠죠? 교육훈련을 적게 받은 사람은요. 당연히 직무의 수행 능력의 높낮이가 낮을 거예요. 또는 교육훈련 외에도 이 사람의 타고난 선천적 능력도 있죠? 타고난 선천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직무수행 능력이 좀 높겠죠? 또는 이 사람이 살아온 사회적 환경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친다. 자, 그래서 직능, 여러분들 489페이지에 직업분류 기준의 양가로 1번 직능이란 자, 한국표준직업분류는 나왔죠? 주어진 직무의 업무와 과업의 수행 능력이죠. 개별 종사자들의 하는 업무나 하여야 할 과업의 수행 능력 이게 직능이고 직능은 직능의 수준과 직능의 유형을 고려하고 있다. 그럼 그중에서 직능 수준은 뭐냐? 동그라미 1번 스킬 레벨이에요. 레벨, 높낮이. 그러니까 직능 수준은 직무 수행 능력의 높낮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규교육이라든가 직업훈련이라든가 그 사람의 직업 경험, 타고난 선천적 능력, 사회문화적 환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교육훈련 굉장히 중요한 직무 수행 능력의 높낮이 즉 직능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물론 이때 교육훈련은
정규교육 훈련에 한하진 않아요. 비정규교육이라도 많이 받은 사람은 직무수행 능력이 높죠. 다만 이것을 객관화시키기가 어려우니까 표준직업분류에서는 정규교육이라고 예시를 들고 있는 겁니다.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나 비정규교육도 영향을 미쳐요. 직업 경험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직업 경험이 많은 사람은 아무래도 직무수행 능력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직능 유형은 뭐냐 그러면 직무수행에 요구되어지는 지식의 분야가 뭐 인문지식이냐 사회과학 지식이냐 자연과학 지식이냐 이런 거죠. 또는 사용하는 도구 및 장비가 뭐냐. 어떤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삽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투입되는 원재료,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와 관련된다. 어떤 사람은 직무수행을 통해서 라면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옷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직능의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직능의 수준과 직능의 유형인데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자, 직능의 수준에 따라서 직업을 분류했을까요? 직능의 유형에 따라서 분류했을까요? 아니면 둘 다 고려했을까요?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직능의 수준과 직능의 유형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업분류 우리 공부했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 중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이렇게 나눠서 중심체계가 대분류라고 했어요. 이 중심체계인 대분류를 직능 수준에 따라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표준직업분류는 대분류는 직능 수준에 따라서 분류했고요. 중분류 이하, 중, 소, 세, 세세분류는 직능 유형에 따라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중분류 이하는 직능 유형에 따라서 분류했어요. 따라서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직능의 수준과 직능의 유형을 모두 고려했다. 다만 중심체계인 대분류는 직능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중분류 이하는 직능 유형에 따라서 분류했다. 그런데 한국표준직업분류는 대분류 중심체계라 그랬죠? 그러니까 중심체계인 대분류를 직능 수준에 따라서 분류했기 때문에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직능 수준 우선 분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와 달리 고용직업분류는요. 중심체계가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바뀌었죠. 그리고는 대분류와 중분류를 직능 유형에 따라서 분류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고용직업분류는 대분류 중심체계로 바뀌었지만 직능 유형 우선 분류 방식인 것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앞에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직업분류의 기준으로 직능 이건데 이 직능은 직능의 수준과 직능의 유형인데 이 중에 중심체계인 대분류를 직능 수준에 따라서 분류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직능 수준을 공부한다고요. 열심히. 왜? 표준직업분류의 중심체계는 직능 대분류이기 때문에 그 대분류를 직능 수준에 따라서 분류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직능 수준을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고용직업분류 같으면 직능 유형을 열심히 하겠지만. 자, 그러면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직능 수준을 몇 단계로 구분하고 있느냐? 크게 4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직능의 수준을 크게 4단계로 구분해서 제1 직능 수준부터요. 제2 직능 수준, 3직능 수준, 4직능 수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직무수행 능력의 높낮이를. 그리고 각각의 직능 수준은 어느 정도의 직무수행 능력의 높낮이를 요구하는지, 그 다음에 각각의 직능 수준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직무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서 가장 객관적인 게 이제 정규 교육 수준이잖아요. 어느 정도의 교육 수준을 받은 경우를 요구하는지, 정규 교육 수준. 그 다음에 국제 표준 교육 분류로는 어느 정도 레벨과 연결되는지 이걸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자, 그래서 489페이지에 직능의 개념 공부하고 나면 양가로 2번 직무별 유사성과 배타성 가볍게 읽어주시고요. 490페이지로 갔더니 3 직능 수준이 나오죠. 그 직능 수준이 1, 2, 3, 4 직능 수준이 있죠. 이걸 지금부터 공부해야 돼요.
이게 아름답게 네 가지가 딱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내용을 물어보고는 이게 몇 직능 수준에 대한 설명이냐 골라내는 문제 나오고요. 객관식에서. 또는 각 직능 수준별 요구되어지는 정규 교육 수준을 연결하는 문제도 나오고요. 그죠? 그래서 객관식 대비로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있는 내용 있잖아요. 490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 있는 직능 수준의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거 2차 가시면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차 때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객관식은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도록 2차 공부하듯이 좀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정리하느냐? 제가 책에다가는 이렇게 정리했지만 여러분들은 각각의 직능 수준을요, 머릿속에다가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A4 용지에다가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제1 직능 수준부터 2, 3, 4 직능 수준까지, 제가 그냥 다 안 쓰는 건데, 이렇게.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은 각각의 직능 수준에 있어서 이제부터 구별을 좀 할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게 뭐냐면 요구 능력이에요. 각각의 직능 수준은 어느 정도의 직무 수행 능력의 높낮이를 요구하는 거냐. 그래서 요구 능력을 여기다가 이렇게 책에 있는 내용을 어차피 2차 한번 막 엄청나게 외우면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A4 용지에다 딱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요구 능력을 이렇게 옮겨 적으시고요. 각각의.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러한 각각의 직능 수준을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대표적인 직무의 내용이 뭐냐. 어떤 직무들이 이 직능 수준을 요구하느냐. 그래서 대표적인 직무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 직능 수준이라는 게 결국 직무 수행 능력의 높낮인데 이걸 객관화시킬 수 있는 건 도대체 1직능 수준은 그러면 어느 정도의 직무 수행 능력의 높낮이를 요구하는 걸까? 이것과 연계되는 정규 교육 수준하고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의 정규 교육을 받은 것을 요구하는 건지 이 정도.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이게 나라마다 학제가 다르니까 국제 표준 교육 분류라는 게 있어요. 국제 표준 교육 분류. 이걸 우리가 이제 줄여서 ISCD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국제 표준 교육 분류. 그래서 ISCD 상으로는 이게 레벨 몇에 해당하는지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고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 나중에 출제가 되면 여기서 뽑아내서 쓰는 거고 객관식은 그냥 골라낼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거를 자꾸 1차 때부터 외우세요. 그러면 객관식은 당연히 맞추고 2차 가서 여러분들을 여기서 뽑아 쓸 수 있어요. 2차 기출 문제가 이겁니다. 제2직능 수준을 국제 표준 교육 분류를 포함해서 설명하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2직능 수준이란 이 정도의 요구 능력을 요구하는 직능 수준이고 대표적인 직무로는 이것이 있고 우리나라 정규교육 수준으로는 뭐와 연결되고 국제 표준 교육 분류로는 수준 2, 3, 4와 연결된다. 요 정도 써주면 모범 답안이 배점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뽑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여러분들 딱 이렇게 정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내용을 옮겨 적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요 칸을 메꾸는 공부를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1직능 수준은요. 1직능 수준은 보세요. 이제부터 교과서에 있는 말. 1직능 수준이 제일 낮은 수준의 직무 수행 능력이 높낮이거든. 그러면 1직능 수준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능력을 요구하는 거냐. 요구 능력 보세요. 일반적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때로는 육체적 힘을 요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간단한 수작업 공부나 진공 청소기, 전기 장비 등을 이용한다. 그죠? 그래서 단순 반복적, 육체적 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교육 훈련을 받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1직능 수준, 제일 낮은 수준의 직무 수행 능력이 높낮이를 요구합니다. 단순 반복적, 육체적 힘을 요하고요. 간단한 수작업 공구나 진공 청소기, 전기 장비 등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가사노동 이런 것들은 1직능 수준을 이면 충분하죠. 그 다음에 과일을 따거나 채소를 뽑고 단순 조립을 수행해요. 그러니까 간단한 가사노동이나 간단한 농사일, 아주 복잡한 농사일 말고 간단한 농사일 이런 것들은 1직능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손을 이용해서 물건을 나르기도 하고 땅을 파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간단한 뭐 이삿짐 물건을 나른다든가 뭐 물건 이동을 한다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직능 수준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직무들입니다. 그래서 일직능 수준은 이 정도의 직무수행 능력을 갖추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일직능 수준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직무는 뭐냐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거고요. 요구 능력. 자,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요구 능력을 요구하느냐? 자, 이러한 수준의 직업은요. 나왔네요. 최소한의 문자 이해와 수리적 사고 능력이 요구되는 간단한 직무 교육으로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최소한의 문자 이해와 수리적 사고 능력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직무에 요구되어지는 일직능 수준의 요구 능력이에요. 최소한의 문자 이해와 수리적 사고 능력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우리나라의 정규 교육 수준으로는 어디와 연결되겠어요? 교육 수준 나오는데 초등학교 졸업, 초등교육 과정입니다. 여기가 초등교육 과정. 초등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초등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초졸이죠. 초졸. 그러니까 정규교육 연한으로 따지면 6년 이하가 될 거예요. 6년 이하. 여기까지 일단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직능 수준의 요구 능력 그러면 최소한의 문자 이해와 수리적 사고 능력 이거예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직무로 따지면 1번에 있죠. 단순 반복적 육체적 힘을 요하는 과업. 그 다음에 간단한 수작업 공부.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 전기장비 이용. 손을 이용해서 물건을 나르기도 하고 땅을 파기도 하고 이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게 초등교육과정 연결된다는 거고 이게 이제 국제표준교육분류로 따지면 교육수준 동그라미 3번에 있죠. 기초적인 교육 수준 그래서 ISCD 이게 국제표준교육분류거든요. 수준 1이에요. 여기가 수준 1 레벨 1 이겁니다. 이게 일직능 수준에서 요구되어지는 정규교육과정과 국제표준교육분류입니다. 됐죠? 그리고는 이제 이직능 수준 볼 건데 다음 시간에 이직능 수준 여기서부터 우리가 칸을 메꿔 가면서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직능 수준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다음 시간에 직능 수준을 공부하면서 요거 끝내고 여기까지 다 마무리 지을 겁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